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알아봐요. 우리 친구들 그림 그래프는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표가 있는데 표 내용이 뭐냐면 권역별 동물 병원 수를 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권역이 나와 있네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오른쪽에 이 수는 이 권역에 있는 동물병원 수가 되는 거예요. 2280개, 대전, 세종, 충청 605개 이렇게 쭉 제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 몇천, 몇백, 몇십, 몇이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인 어리만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자, 몇천, 몇백 또는 몇백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리만 값을 나타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위치별로 동물병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지도가 좋겠죠. 자, 이 지도 선생님이 조금 크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분에 동물병원이니까 그 동물병원에 맞게끔 이 병원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인천, 경기가 우리가 반올림한 값이 2300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병원 그림이 2개고 작은 병원 그림이 3개입니다. 그 말은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의 크기를 가지고 수량을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큰 그림은 이만큼, 작은 그림은 이만큼 나타내요 라는 게 있으니까 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큰 그림 하나는 동물병원 1000개를 나타내고 작은 그림 하나는 100개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큰 그림이 몇 개냐, 작은 그림이 몇 개냐 그것만 세어보면 자, 우리가 이 지역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큰 그림은 1000개를 나타내고 작은 그림 1개는 100개를 나타내.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권역은 딱 봤을 때 우리 친구들 그림이니까 훨씬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큰 그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물병원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큰 그림의 개수가 많은 지역을 딱 한눈에 여기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동물병원이 가장 적은 권역은 어딜까? 자, 큰 그림의 개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작은 그림의 개수도 가장 적은 것은 한눈에 제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권역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를 통해 우리는 이 그림 그래프의 장점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이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의 동물병원 수는 강원 권역 동물병원 수의 약 3배입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작은 그림이 6개인데 이는 바로 강원 권역 어때요? 작은 그림 2개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비교해봐도 6개는 2개 이제 3배니까 동물병원 수가 이제 3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올림 값이기 때문에 약 3배다 이렇게 우리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느 마을 농장별 수박 생산량을 조사해 나타낸 그림 그래프인데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림 그래프를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 자,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큰 수박 그림 하나에는 1000개, 작은 수박 그림 하나에는 100개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한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의 크기를,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를 하나 더, 아주 작은 그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뭐 50개라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 2개고 작은 그림 3개니까 가 농장에는 2300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큰 그림 2개 1000, 100, 2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00이라서 1500, 라는 1000, 30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큰 그림은 하나에 1000개를 나타내고 작은 그림은 100개를 나타낸다라는 건 얘를 통해서 알았고 자, 2번 가농장의 수박 생산량 우리가 그림의 개수를 따져봤죠? 2300개, 나 농장은 2200개, 다 농장은 1500개, 라 농장은 300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수박 생산량이 많은 농장은 큰 그림의 개수가 가장 많은 라 농장이다.
라 농장이다. 그리고 가장 적은 부분은 큰 그림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 농장이구나 라는 것도 비교하기 쉽겠죠. 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아, 띠 그래프 제목에서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태어난 계절별 학생 수를 띠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눈금 여기까지가 이제 100%거든요. 자, 그럼 봄이 30%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봄에 태어난 학생들이 전체의 30%란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학생을 100%라고 두었을 때 그중에 30%의 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름에 태어난 친구들은 30%, 가을 15%, 겨울 25%.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 바로 띠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봄하고 여름하고 똑같아요. 둘 다 30%라서 아, 봄에 태어난 친구들과 여름에 태어난 친구 수가 같다. 그리고 봄과 여름에 태어난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띠가 짧은 가을에 태어난 친구들이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띠 그래프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전체 학생 수가 뭐 100명이다 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25%는 25명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럼 이 띠 그래프의 특징 알아볼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무엇을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겨울에 태어난 학생 수는 전체의 25%입니다. 즉 작은 눈금 한 칸은 5%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00%까지를 이제 눈금, 작은 눈금 20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눈금 하나는 바로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는 각 항목 길이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아까 띠 그래프로 알아본 것과 같이 봄에 태어난 학생 수는 가을에 태어난 학생 수의 2배다라는 거는 가을은 15%잖아요. 봄은 30%니까 어때요? 비율이 2배죠. 물론 여름에 태어난 학생 수가 가을에 태어난 학생 수의 2배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띠의 길이가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 그 항목에 해당하는 이 수가 맞는 거구나, 자료수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죠. 명진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지금 표를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 5명, 축구 10명, 테니스 7명, 발레 3명, 합계가 총 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띠 그래프를 알아보려면 먼저 백분율을 구해야 되겠죠. 운동별로 백분율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가 25명이니까 이 25명을 기준으로 야구 5명은 비율은 25분의 5잖아요. 하지만 우리 백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 구했고, 축구는 25명 중 10명이 좋아하니 25분의 10 곱하기 100. 자, 이 약분을 하면 4니까 40%가 되겠네요. 테니스는 25명 중 7명이니까 약분해서 7, 4, 28%. 발레는 3명, 25명 중 3명 곱하기 100을 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백분율을 제대로 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뭘까요? 전체를 100%로 봤기 때문에 내가 구한 20%, 40%, 28%, 12%를 모두 더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맞아요. 100이 나와야 돼요. 100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딘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그럼 1번에 수고한 백분율을 이용해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구는 눈금 맞게, 자, 우리 앞에서는 지금 이 100가지의 눈금이 20칸으로 나눠져서 작은 눈금 한 칸이 5%였지만 여기에서는 또 눈금을 어때요? 자, 이렇게 10%를 이렇게 10칸으로 나눴으니까 작은 눈금 한 칸에 1%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야구 20%, 축구 40%,
그 다음에 테니스는 28%니까 작은 눈금 28칸을 차지하게끔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28%, 그리고 발레는 12%니까 12칸이 되도록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띠그래프로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해요. 어떤 자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료를 보고 띠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있으니까 어떤 순서인지 잘 집중해 주세요. 띠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먼저 첫 번째를 보고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줍니다. 여기 학교에 있는 종류별 나무 수를 조사한 표가 있는데 벚나무 60그루, 소나무 70그루, 전나무 40그루, 밤나무 30그루. 그래서 전체가 200그루예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해줍니다. 자, 200그루 중에 60그루는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까? 바로 200분의 6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 3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벚나무 30%, 소나무 또 계산을 합니다. 200분의 70 곱하기 100, 35, 200분의 40 곱하기 100, 20, 200분의 30 곱하기 100, 15.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아는 방법은 더했을 때 100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백분율을 우리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띠를 나눠야 돼요. 여기 이렇게 눈금 100%까지 나와 있고 작은 눈금 한 칸은 5%입니다. 그러면 30%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30까지 나누고 그 다음 35%니까 몇 칸이에요? 7칸이죠. 작은 눈금 나누고 자 20%는 4칸 그 다음에 15%까지 나눠줘요. 그런 다음 셋째 나눈 부분의 각 항목에 내용과 백분율을 쓰고 제목을 써줍니다. 자, 여기 30%에는 벚나무예요. 그리고 30%니까 벚나무 30%, 소나무 35%, 전나무 20%, 밤나무 15%. 그리고 제목을 써주면 돼요. 우리 제목은 뭐 띠그래프라고 해서 제목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표의 제목과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제목은 가장 먼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가 제목을 꼭 나중에 써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을 그어서 띠를 나눌 때 정확하게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백분율이 막 16%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금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16%를 나타낼 수 있도록 띠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디딤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을 조사해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제주 가고 싶어요. 60명, 경주 15명, 부산 45명, 전주 30명. 그래서 합계 150명은 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럼 아래 백분율이 나왔는데 먼저 첫째, 백분율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표를 완성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주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경주부터 구해볼게요. 전체 150명 중에 15명이 가고 싶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50으로 약분을 하면 3이 되겠고 3으로 약분하면 5니까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은 전체 150명 중에서 45명이 가고 싶대요.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하면요. 15 곱하기 2, 30%가 되겠습니다. 30%. 전주는요. 150명 중에 30명이 가고 싶어 하죠.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 그래서 20%가 되겠네요. 자, 그럼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20 계산하니까 얼마? 100 나왔어요. 그래서 합계도 100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위의 표를 보고 띠그래프로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띠를 나누는 거죠. 지금 눈금 한 칸이 5%니까 제주는 8칸, 그리고 경주는 10%니까 2칸,
부산은 30%니까 10, 20, 30 이렇게 6칸. 나머지 20% 맞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항목과 백분율 써줘야 되겠죠? 자, 제주가 쓰여져 있으니 우리 경주부터 쓸게요. 경주 10%. 그 다음에 부산 30%. 전주 20%. 자, 그리고 제목은 표와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지역별 학생 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